이제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된 거는 요새 이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안시성. 그런데 양만춘 장군은 사실 우리 역사상뿐만 아니라 동양 역사상에 아마 징기스칸을 제외하고 그만한 영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시성 영화가 처음에 그 당태종을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전쟁의 신을 무릎 꿇린 양만춘 장군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신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당태종에게 붙일 게 아니라 양만춘 장군에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한족 최고의 영웅 양만춘을 무릎 꿇게 만든 한민족의 위대한 영웅 양만춘이란 말이야. 근데 그동안 한족이 지배를 해오다 보니까 이름 석자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록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게 1400년 만에 그 잊혀졌던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 석자가 다시 우리 민족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동이족의 위대한 선조 치우 천왕이 붉은 악마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위대한 조상이 다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1400년 만에 이 위대한 양만춘 장군이 다시 이제 우리 민족 앞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다만 이제 그분이 싸웠던 전쟁터가 어딘지, 예? 예를 들면 안시성은 5,000명을 가지고 중국의 그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아주 약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동성이 있잖아요. 그 당서나 구당서나 신당서에 그 이제 고구려군하고 당나라 군이 싸운 내용을 보면 거기 요동성에 그 사람 인구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요동성을 쳐서 군인을 10,000명을 죽였다. 군인을 10,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일반인 40,000명을 붙잡았다. 그럼 거기 요동성 안에 60,000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60,000명이라고 한 숫자는 사실은 그 군인이 20,000명보다도 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성 하나에는 7, 8만에서 10만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한다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소한 그것을 적게 잡아서 요동성에 60,000명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시성에 5,000명이 있었겠습니까?
안시성이 어떤 성인데? 그러니까 5천 명의 그 인구를, 군사를 가진 그 조그마한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안시성의 성주는 투구도 안 쓰고 무슨 저 원시적인 이런 형상으로 그리고, 또 군대도 그 당군은 아주 잘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군대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안시성의 군대들은 오합지졸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식을 올바로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야에서 우리 대동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처음에는 우리 정 총장이 때를 써서 참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안시성을, 또 평양성을, 요동성을, 고구려를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150년 전에 독일의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그 실증사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에 바탕해서 기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료, 그 고고학, 문헌학 이런 사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랑케의 실증사학을 바탕으로 그 고고학 사료를 내세워 가지고 낙랑군이 저 한반도에 있었다, 우리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전에 영국의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 이론가가 다시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는 자료만 역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사실이 전개돼도 역사가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만이 역사로서 남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랑케 이야기입니다. 이에치카의 영국의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들을 대화의 장에 불러들이는 것은 현재의 역사가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현재의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역사가 현재의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 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좋아하는 역사가가
우리 역사를 기술했다고 할 때, 또 태극기를 좋아하는 역사가가 역사를 썼다고 할 때 이 두 역사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된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그 사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또 한마디를 보탠다면, 그러니까 아까 랑케는 실증이다, 역사는 실증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에츠카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한 선택과 정리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역사가 자기가 선택해서 정리를 했더라도 그것을 후세에 그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은 똑같이 해요.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패해가지고 비기, 날비자, 기마라는 기자, 아주 잘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지. 비기를 타고 몰아가지고 중국의 국경선으로 갔다 이거야. 그렇게 자치통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성주에게 화살을 맞아서 눈이 멀었다고 그러는데, 화살을 맞아서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타고 빨리 달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화살에 맞아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빠른 말을 타고 빨리 중국 국경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사를 볼 때에 이제 그런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고구려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